한 번이라도 보게 되면 계속 봐야 하는 장전 시황이다. 먼저 나스닥 2.5% 급락인데 금리 발작이다. 소매 판매의 전월 데이터가 문제되었다. 전월 수치가 급히 수정되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며 발생한 쇼크이다. 미 증시는 거품을 즐기는 구간이라 조심해야 하나 미국은 국내 증시와 달리 이슈가 아닌 실적으로 풀어진다. 21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문제가 없다면 수명 연장이고 문제가 생기면 급락해도 되는 위치이니 추가 상승을 보되 조심해야 하는 증시다. 이에 반해 국내 증시는 과도한 저평가의 지속이며 불신의 강화 구간이다. 저가 상태가 오래 유지되면 그게 침체다. 침체장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한국 증시이며 이미 선을 넘었기에 엄청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장은 저점을 잡아도 박스권의 가능성을 보자. 금요장 단일가 마감 직전에 삼성전자의 10조 자사주 매입 공시가 발생했다. 10조 규모는 과거에도 2번이나 있었으나 앞선 2번은 발표 직전에 주가가 많이 올라 있었다. 10년 전 이야기다. 10년 전에는 발표 직전 중요 공시 내용이 퍼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당일 알려진 흐름이다. 오전장부터 내용을 알고 있던 누군가가 있는 것이다. 당일 알려진 것으로 보아 계획적 자사주 매입이 아니다. 삼성전자 주가 하락으로 오너 일가의 반대 매매 위기다. 57,000원을 지켜라. 이걸 지키기 위한 10조 매수. 외국인의 숏 공격에 큰 위협은 되었을 것이다. 물론 10조 전액 연내 매수 및 소각이라면 더 좋았겠지만 의도적으로 방어를 억제한 조치로 보인다. 현재는 3조 매수 후 소각 계획까지만 나온 것이나 공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저점을 재이탈한다면 계획은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금요일 기술상 흐름은 단기 데드캣이었지만 내용이 막아세운 사례가 되어버렸다. 과거에는 대규모 자사주 매입은 장기 동력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단기 동력에 그칠 것으로 본다. 삼성전자 20년 통계상 리먼을 제외하곤 60월봉 아래서 3개월 연속 유지된 적은 없다. 11월 말까지 67,000원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면 대추세 깨짐이 확정이다. 대추세가 깨진다면 최선이 박스권이다. 자사주 매입 호재에 따른 일시 반등 후 박스권이라는 침체가 예상된다. 국장지수 역시 20개월 정도는 재미없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진다. 그러나 희망은 존재한다. 종목 장세다. 개별 종목에 집중하고 지수는 단기 반등을 생각하는 단타 전략이 유리하다. 대형 개별주는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예상하지 못하니 방산, 조선 등의 트럼프 수혜업종을 제외하곤 코덱스, 레버리지 등의 ETF 전략이 유리하다. 지수도 쉽게 올려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금요일 야간장에 지수 선물을 매수하기는 했지만 개별주 매수가 안되니 대안 매수를 실행한 것이다. 오늘 삼성전자가 양봉일지 음봉일지 예측은 못하나 국장 코스피 종합지수 월봉의 1999년 이후 흐름을 안다면 긍정적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99년 이후 월봉 연속 하락의 맥스는 보통 4에서 5회의 하락에서 마무리된다. 최대가 리먼 때 6회이나 6회차 음봉의 월봉이 5회차의 저점을 깨지는 않았기에 연속 하락은 최대 5개월에는 멈춘다는 것이 26년간 통계이다. 리먼 이후로는 4개월 연속 하락한 적도 2015, 2016, 2021 그리고 지금뿐이다. 현재는 5개월 연속 음봉으로 리먼을 제외하면 최대치에 해당되는 투심 붕괴 구간이다. 삼성전자 호재까지 뜬 상황에서 12월은 배당이 있다. 12월의 양봉 가능성은 역사가 알려주는 통계이니 트럼프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지수 상방을 봐야 하는 시점이 될 것이다. 2차 전지가 조절의 도구다. 개별 주식 선물도 11월부터 지수 선물과 동일하게 8시 45분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 금요일 오전 8시 45분 에코프로비엠 선물 시장에서 미리 반영이 시작된다. 에코프로비엠의 9시 현물 출발은 3.8%였지만 선물은 8.55% 출발하여 14.45%를 다녀왔다. 현물 차트로 보면 끝도 없이 하락할 형태이나 선물은 곧 단기 반등 나올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다. 현재 외국인 공매도가 안되니 파생시장에서 개별 선물로 숏 게임하고 있는 것이라 선물이 존재하는 대형주는 선물 차트만 의미가 있다. 오늘장 나스닥 때문에 추가 하락으로 시작한다면 단기 저점 가능성이 커진다. 2차전지 IRA 폐지에 대한 우려는 원래 있었고 확정된 사실도 아니다.
파리기후 협약은 과거처럼 혼자 결정이 가능하니 탈퇴 가능성이 높지만 보조금의 실제 진행은 행정명령 범위 내에서 세부 지침의 수정 가능성만 큰데 포스코, LG화학, 삼성, SDI 등은 이미 IRA 시작 전의 가격으로 다 돌아가 버렸다. 실제 폐지 가능성은 낮은데 폐지를 전제로 한 반영이 진행되고 있기에 이쪽도 언제든 데드캣 형성 가능성이 존재한다. 단기 폭락한 국장 반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나 말폭탄은 계속될 것이라 양음양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니 눌림을 이용하자. 김동연 관련주의 경우 이재명의 유죄 판결로 갑자기 만들어진 테마이다. 아직 대선은 멀었지만 압도적 1위의 노이즈로 인해 대안주자 찾기가 주식시장에서 시작되었다. 김경수 조국은 지지자들의 상상이니 대장주 정도만 관중에 두면 되고 김동연은 현실적 대안이다.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개념은 유권자 수의 다른 말이다. 대통령 권한이 가장 큰 것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대선 다음 민주적 정당성이 큰 선거는 과거의 서울시장이었으나 서울 집값 급등에 따른 경기도 이탈로 현재 대통령 다음 민주적 정당성이 큰 사람은 경기도지사이다. 따라서 기대는 과한 것이 아니다. 김동연 관련주는 시장에서 원래 존재했으나 집단 상승이 나온 이력은 금요일이 처음이다. 대장주 PM 풍년 제외한 흐름을 살펴보면 김동연으로 인한 기시세 이력이 없는데 집단 반응이 나왔다. 여기에 의미를 부여한다. 25일 위증교사 재판이 또 있다. 단기 모멘텀의 종기가 되겠으나 여기서도 유죄가 나온다면 실제 대권 후보 교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기에 강력한 종목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항소심에서 다시 원심 판결과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국장은 결론 나오기 전까지 테마를 유발하는 성향이 강하니 테마 형성 가능성으로 관찰해보자. 현재 국장은 돈이 없다. 과거처럼 관련주를 들고 버티면 모두 오르는 시대가 아니라 소수 종목 쏠림이 발생할 것이니 수급 관찰은 필수다. 이번 주 하방으로 내려가지 않고 버티는 종목을 찾아보자. 단기 수익을 줄 수 있는 재료이다. 금 가격 3년 내 최대 급락이다. 비트코인 상단 횡보에 불과할 것이다. 비트코인을 사기라 주장하는 사람들은 금을 대체할 자산이라는 것을 부인하겠지만 자금 이동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기간 조정 후 박스를 지나면 연내 10만 불 돌파를 예상해본다. 마지막 미장 나스닥은 급락이나 트럼프 수혜주는 날았다. 우주와 조선 트럼프 수혜주이니 이쪽은 추세를 보자. 시장 불확실성도 상존하는 국면이라 급등락이 심할 수밖에 없으니 변동 가능성을 열고 보면 무리 없을 것이다. 테마는 하락이 좋은 것이 아닌 잘 지지하는 것이 좋은 것이니 가격만 보고 덤벼서는 안 될 것이다.